안녕하세요. 제이나입니다. 선쿠션을 고르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쿠션은 자외선 차단제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논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메이크업 제품,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선쿠션을 말합니다. 이것을 권장량보다 낮은 양을 적용했을 때 자외선 차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선크림을 제대로 바른다라고 하는 기준은 이 정도 양을 한 번에 바르셔야 제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이 정도의 양을 한 번에 다 바르시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외선 차단제나 그 외에 다른 메이크업 제품을 함께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맞는지 논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외선 차단제와 메이크업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SPF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장량보다도 각각 더 적게 사용하더라고 할지라도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것으로 볼 때 자외선 차단제를 적당량을 바르시고 나서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혹은 선쿠션으로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선쿠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양을 덜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지에 있는 것을 덜어서 사용해야 되고 피부결을 예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크림 타입으로 바르는 것처럼 충분한 양이 얼굴 위에 얹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쿠션만 난 단독으로 바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주 충분한 양을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시다면은 자외선 차단제와 선쿠션을 함께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쿠션도 마찬가지로 혼합자차와 무기자차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유기자차로만 이루어진 것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자차 성분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합자차는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자차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무기자차로 이루어져 있는 성분은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죠. 그것만 가지고 선쿠션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무기자차인지 혼합자차인지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무기자차 먼저 소개해드린 다음에 혼합자차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선쿠션을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선쿠션을 고르는 기준은 여러 번 이렇게 바르더라고 할지라도 들뜸이나 밀리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선쿠션의 가장 큰 목적은 2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발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화장용으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메이크업 위에서도 밀리거나 들뜸이 없이 작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이크업 위에다가 올려야 된다 보니까 내 피부톤과 너무 맞지 않게 백탁처럼 하얗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은 약간 얼굴이 까무잡잡하신 분들의 경우는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선쿠션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외선 차단제처럼 그런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수정 화장할 때 그 부분만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쿠션을 고르실 때도 색상을 보고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쿠션과 선쿠션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것도 아셔야 되죠. 쿠션은 쌓으면 쌓을수록 피부 화장이 두꺼워집니다. 그렇지만 선쿠션의 경우는 쌓아도 그렇게 피부 화장이 두꺼워지는 경우는 없고 얇게 필름처럼만 얹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쿠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쿠션의 경우는 피부 화장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는데 고르게 선이 잘 펴발려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선쿠션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기자차 선쿠션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아떼 비건 릴리프 선쿠션입니다. 이 제품의 용량은 24g이고요. 그리고 SPF 50에 PA+ 4개 붙었죠. 자외선 차단 능력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선쿠션치고 용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죠. 그리고 이 제품은 얼굴 위에 바를 때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커버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위에다가 제품을 올려도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스폰지의 모양의 구멍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이게 텅텅 비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를 계속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찍으면 너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을 이렇게 긁어서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있었어요. 퍼프를 찍었을 때 제대로 제품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피부 위에서 올렸을 때 약간 좀 얼룩덜룩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형 자체로만 봤을 때는 촉촉하고 부드럽게 잘 발린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선쿠션은 사실상 수정 화장용으로 쓰는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썼을 때는 계속 거울을 세밀하게 봐가면서 얼룩덜룩 잘못 올라간 건 없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대신에 속건조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 제품은 하얀색 기반의 선쿠션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흰 편인 분들 혹은 메이크업을 좀 밝게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러한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AHC입니다. 이 제품도 큰 용량입니다. 25g이고요. 논나노 무기자차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적당한 톤업과 적당한 양으로 잘 묻어나면서 잘 올라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하고 나서 수정 화장했을 때 은은한 광채가 돌아서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됩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요, 수정 화장하려고 올리게 되면은 약간 밀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턱 쪽에 보면 좀 밀려 있는 그런 게 보이죠? 이거는 정말 금손이 쓰셔야지 이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상 25g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닳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스펀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이 주변으로 다 빠져있는 것으로 볼 때 사용하시다가 좀 양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파츌라 같은 것들로 안쪽으로 싹 긁어서 다시 사용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BRTC입니다. 저는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귀여운 버전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원래는 하얀 색상입니다. 이 제품의 전성분을 보면요, 오일이 4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오일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이 제품의 좋은 점은 피부에 깨끗하고 맑은 광채가 도는 빛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리고 올려도 두꺼워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쿠션입니다. 그리고 스펀지에 굉장히 많이 이 양을 머금고 있죠. 자외선 차단제가 충분히 묻어나니까 자외선 차단 능력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묻어나서 피부 위에 잘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 제품의 단점은 잘 펴발려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유의 이 약간 오일리함 때문에 좀 텁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좀 땀나고 이랬을 때 좀 번들거림이 느껴진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기 때문에 난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피부가 좀 좋은 분들이 쓰셔야 이 광채가 나는 것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정 화장할 때 계속 올렸을 때 예쁜 광채가 돌면서 레이어를 해주니까 저는 이 제품을 썼을 때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쓰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만 조금 이 오일이 들어간 것이 맞지 않는다면 피하시고 그 외의 모든 피부는 이 제품 사용하시면 전 만족하시면서 쓰실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퍼프에 올라오는 그 제형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의 능력으로서도 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워터 제품인데요. 이 제품 전성분을 보시면 티트리 ip수가 가장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성이 쓰시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건성이 썼을 때는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건조해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테스트한 피부가 좀 민감한 친구의 경우에도 가면 갈수록 좀 건조하고 피부가 좀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보시는 것처럼 스폰지에 굉장히 많은 양을 머금고 있지요. 그래서 퍼프를 사용해서 피부에 올렸을 때 충분한 양이 덜어지겠구나 라는 것으로 충분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픽싱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빨리 피부 위에서 쫙 펴발라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색상이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좀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맨틱 라이트 쓰시면 되고 저처럼 좀 밝은 피부인 편이다라고 할 때는 하얀색 내추럴 라이트 쓰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약간 속건조가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계속 덧발라줘야겠다라는 것이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2시간마다 잘 덧바를 수 있게 한다는 점, 그 점이 참 좋고요. 지성이나 복합성인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에 저는 건조함을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티트리 ip수가 메인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거나 한 피부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넘버즈인입니다. 이 제품부터는 20g으로 좀 줄어들죠.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쿠션 크기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봤던 것들과 좀 다른 점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없이 이 제품만으로도 피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파데프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메쉬망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스폰지 타입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맨 얼굴에 올렸을 때 피부가 도자기처럼 깨끗하게 표현이 됩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피부가 진짜 좋은 분이 쓰셔야 이 제품의 장점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수정 화장할 때 저는 이 제품을 써봤는데요.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 표현이 좀 두꺼워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수정 화장용으로는 이 제품이 손이 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는 깨끗하고 맑은 피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 넘버즈인 쓰시면 만족하시면서 쓰실 겁니다. 피지 분비가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쓰시게 되면 좀 뜬다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도자기 피부 표현처럼 되는 데다가 색감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더더욱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피부가 예쁘게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좋은 분들은 이 제품의 단점을 거의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대신에 피부에 요철이 많거나 여드름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이 제품을 쓰시면 피부의 단점이 조금 더 잘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비디비치입니다. 비디비치는 13g입니다. 가장 오늘 갖고 나온 제품 중에서 양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품을 저는 수정 화장용으로는 베스트다라고 꼽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르는 느낌이 없는데 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스펀지가 굉장히 단단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물기는 쫙 머금고는 있는데 퍼프를 눌렀을 때 적당량이 덜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눌렀을 때 촉감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퍼프 위에서 묻어나서 얼굴에 올렸을 때는 되게 적당량이면서도 얇은 필름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단독으로 맨 얼굴에 올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맨 얼굴에 올라가는 거 보면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수정 화장용으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쓰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워낙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윤곽만 살짝 얹혀주고 빠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부담감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제품도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이 제품은 교체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저는 선쿠션에서 좀 잘 만들어진 얇게 올라가는 수정 화장용으로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저는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미샤입니다. 미샤는 두 가지 컬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데프리 선이 있고 맑은 톤업 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커버 톤업 선 쿠션으로 했습니다. 이건 파데프리 선이기 때문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했던 것 중에 넘버즈인이 그런 제품이었고요. 미샤가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넘버즈인이 조금 더 두꺼운 제형입니다. 이 제품이 약간 더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화장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맨 얼굴에 올렸을 때도 너무 두껍지 않게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피부가 깨끗하신 분들이 쓰셔야 이 제품의 진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덧바르고 무리가 없는 그러한 제형이에요. 피부톤이 맑고 나는 그냥 생얼 자체로 난 돌아다니고 싶다. 선크림도 바른 듯 안 바른 듯 내 피부 톤처럼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커버 톤업 선쿠션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속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다크닝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2시간마다 덧바를 수가 있었죠. 메이크업 위에 발랐을 때도 미묘하게 톤업이 되면서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됩니다. 무너짐은 시간이 갈수록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피부 표현이 예쁘면서도 한 톤 업되면서도 또 지속력도 괜찮다라는 점에서 좋은 선쿠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무기자차 중에서 제가 뽑은 베스트는 비디비치와 미샤입니다. 비디비치와 미샤의 차이점을 한번 본다면요. 비디비치는 수정 화장용으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만 단독으로 썼을 때는 너무 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플러스 비디비치 선쿠션을 같이 쓰시면 무리 없이 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미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셔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살짝 커버력이 있습니다. 대신에 넘버즈인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더 얇은데요. 이 제품의 단점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다크닝이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이냐를 판단하신 다음에 선쿠션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혼합자차입니다. 혼합자차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두 가지 성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합자차가 머금고 있는 유기자차의 특성상 약간 오일리한 감은 있습니다. 장점은 피부가 윤광처럼 예쁘게 표현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성 피부가 썼을 때는 피부가 좀 번들거려 보인다는 거, 건성 피부가 썼을 때도 뭔가 좀 너무 물광이 심한 것 같은데 잘못 쓰시게 될 경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기 자체와 혼합 자체의 그 특성도 잘 이해하셔서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에스쁘아입니다. 에스쁘아 참 용기가 예쁜데요. 에스쁘아 제품은 3가지 컬러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베이지 톤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요, 마찬가지로 파데프리 제품이라서 피부 표현을 제대로 해주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정 화장용으로 썼을 때는 이거 좀 너무 두껍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고요. 선쿠션만 저는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 제품으로 쓰셨을 때 얇은 피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속력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속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두께감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내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를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피지가 올라오거나 좀 땀을 흘렸거나 그랬을 때 좀 무너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눈가 주름기인 같은 게 명료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만큼 제형이 좀 두껍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이 제품은 조금 아쉬웠던 게 다크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좀 어둑어둑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품은 굉장히 예쁜 피부 표현,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하는 데는 이 제품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쿠션 같은 거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이 제품 자체를 그냥 쿠션 대용으로 쓰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 표현을 깨끗하고 예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색감 자체가 너무 예뻐서 앞서서 봤던 넘버즈인과 이 제품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두께감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색감적인 부분에서는 에스쁘아가 조금 더 밝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숨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쿨링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15g이라서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제품은 꾹 누르면 액체가 올라오는 것이어서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바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늠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1번, 2번 정도 펌핑을 하면은 얼굴에 고루 펴발라지는 정도고요. 1번 정도만 펌프해서 쭉 발라도 저는 얇게 한번 올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퍼프를 사용해서 이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퍼프에도 머금고 들어가는 그러한 양이 있어서 올라오는 양 자체가 다 피부 위로 얹혀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은 무너질 때 참 예쁘게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쁜 윤기가 피부에 전체적으로 싹 도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촉촉한 피부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피부 진짜 예쁘다 라는 느낌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요, 약간 회색빛이 돌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올렸을 때 약간 좀 잿빛, 회색빛 이런 느낌이 드는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크닝이라고 생각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다크닝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올렸을 때 느껴지는 그 회색빛 같은 느낌이 있어서 피부톤을 잘 고려하셔서 이 제품을 고르셔야 제대로 만족하시면서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눌러서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덜어서 쓰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숨은 그런 면에서 좋은 자외선 차단제이자 선쿠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달바입니다. 달바는요, 스폰지 자체에 많은 자외선 차단제를 머금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계속 스폰지를 뒤집어가면서 써주셔야지 제대로 그 양이 올라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 표현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두껍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부 위에 올렸을 때 톤 보정이라던가 깨끗한 피부 표현이 된다거나 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쿠션 쓰고 싶지 않아요, 파운데이션도 싫습니다 라고 할 때 파데프리로 쓰셔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그때는 스폰지에 충분한 양을 머금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스폰지에 머금고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주변까지 긁어서 다시 가운데로 모아놓고 또 쓰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스폰지 타입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쓰고 나서 좀 얇게 피부 위에 올라갈 때 훨씬 더 이 달바 제품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쿠션을 쓰는 방식은 화장은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계속 2시간마다 올려주는 방식으로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얇은 거, 너무 피부 표현을 두껍게 하지 않는 거, 그런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달바를 처음 쓸 때보다는 점점 사용하면 할수록 달바 제품이 좀 더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할 때 좀 더 좋다라는 느낌으로 이 제품을 바라보시는 게 좋고 윤광이나 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지20인데요. 요거 40대 이상인 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40대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이 제품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참 얇고요. 그리고 왜 그 40대 이상인 분들이 좋아하는 그 맑은 윤광, 꿀광, 물광 이런 거를 이 제품을 탁 올렸을 때 쫙
뿜어내줍니다. 그리고 컬러 자체는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톤업까지 되니까 거울을 딱 봤을 때 환해진 것 같아, 맑아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광까지 돌아 라고 하면서 이 제품은 너무 피부 표현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진짜 피부가 깨끗하고 환한 피부가 써야지 이게 동동동동 얼굴만 안 떠 보이고요. 피부가 21호, 23호 정도 되는 분들이 쓰시면 저희 직원도 쓴 걸 봤는데 얼굴만 이렇게 떠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이 제품은 밝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도 보면은 지속력의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안경 쓴 부위라던가 아니면 제가 손으로 모르고 살짝 댄 부분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자국이 또 남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되는 것은 좀 어렵고 무너질 때 조금 예쁘지 않게 무너진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채 표현에는 너무 좋고 한 톤에서 두 톤 정도 피부로 밝혀주는 데는 너무 좋지만 빨리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신경 써서 계속 체킹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40대 이상인 분들이 뭔가 촉촉한 피부, 맑은 피부 이런 거를 표현하고 피부톤이 좀 밝은 분이 쓰신다면은 이 제품은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쿠션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 번 발라도 밀림이나 들뜸이 없이 착 밀착이 된다라는 것에서 1등은 비디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이크업 위에서도 들뜸 없이 발리냐라는 점에서 1등은 비디비치였고요. 2등은 미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피부톤에서 너무 심하게 백탁은 없냐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은 비디비치였고요. 왜냐면 색감이 거의 없이 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은 미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쁜 윤광이나 꿀광 표현하는 데는 누가 제일 좋으냐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BRTC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선쿠션을 쓰는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메이크업하고 나서 야외 활동이 있을 때 2시간마다 선쿠션으로 수정 화장하면서 보정하는 정도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쿠션은 어디까지나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역할로 쓰시는 게 좋고 야외 활동이 많은 날은 선쿠션만 바르고 나가셨을 때는 제대로 자외선 차단이 안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용도에 따라서 선쿠션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